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이죠.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미래 의료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책과 이정혜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요즘에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로 질병의 진단 치료와 함께 건강의 유지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 어떤 제품들을 말하는지 감은 오는데 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기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오나요? 예,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관심과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일상에서 이제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관리 변화를 뒷받침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또한 의료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신산업 성장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뭔가 디지털이라고 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이러면 비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내리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용되는 제품들은 뭐가 있나요? 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제품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CT, MRI 영상 판독을 도와주는 제품부터 환자 정보를 분석해서 심장 정지 발생을 미리 예측한다든가 암 환자에게서 다시 또 이제 재발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제품이 허가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불면증, 알코올 중독, 우울장애 등의 치료를 도와주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CT, MRI 이런 거 찍으려고 하면 그동안 비용이 좀 비쌌잖아요. 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하면 나중에는 이런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의사의 영상 판독을 보조해주는 거여서 예. 조금 이제 그러한 점을 이제 보조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고 보조하는 기술이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엑스레이, 주사기 이런 의료기기와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식약처도 디지털 그리고 첨단을 관리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요. 일반 의료기기는 대다수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이었는데,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규정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허가 시판에 있어서 네. 기업과 연구자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버전이 있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유지 보수를 위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 업데이트 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서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핵심 성능 등 중요한 사항만 변경 허가를 거치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변경 허가를 그동안은 받아야 됐는데 이제는 좀 더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자율에 맡기다 보면 이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또 의문이 뒤따르거든요. 예,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적고요. 네. 게다가 이번 개선 조치는 처음 허가가 아니라 이제 변경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임상 등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과정에서 개선이 되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만 개선 조치가 적용돼서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기술의 발전과 이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여러 전략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서 기술의 혁신에 맞는 제도와 적절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 분야의 기업, 연구자들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이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규제 과학에 기반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과 이정혜 사무관이었습니다.